네, 저희 해외 주식 유니버스 종목을 10분 안으로 압축해서 공부를 해보는 10분 해외 주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IT 하드웨어 반도체 담당하시는 김영태 연구원을 다시 한번 만났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장화 트렌드의 최대 수혜주 NXP 반도체라는 업체를 준비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 시장 점유율에서도 1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죠. 오늘 NXP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해외 주식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 큰 그림에서 얘기해 볼 그 트렌드가 바로 전장화 트렌드예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차량이 계속 이제 첨단화되고 전자적인 요소도 많이 가미가 된다는 뜻이 될 텐데, 이런 뭐 메가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 전장화 트렌드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전장화 트렌드 같은 경우는요. 장기적인 시계열로 봐야 되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2030년까지 이제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고 전부 다 이제 전기차만 만들겠다라는 게 컨센서스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업체들이 뭐가 있을까를 뜯어봤을 때 사실 차량용 반도체 탑재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침투율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6% 미만이라고 보시면 이게 전기차. 100%가 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런 전장화 트렌드에 편승할 수 있는 이런 뭐 전장화 뭐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납품하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의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중에서도 이런 차량 반도체를 넣는, 그리고 첨단 그런 요소를 넣는 자동차의 저변이 또 넓혀질 것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전장화 트렌드가 많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반도체 그러면은 전반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예전에는 이제 공급을 잘 못해서가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뭐 PC용도 그렇고 뭐 데이터 센터도 일부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수요 쪽으로 좀 우려의 중심이 좀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는 그러면 안전한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기업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이 기업을 들고 나온 이유도 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사실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쇼티지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3월 달, 2월 달, 1월 달 이런 자동차 판매량이라든지 출하 데이터를 보면은요. 일단 1월, 2월 같은 경우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1%씩 줄었습니다. 1.1%, 1.2% 막 이렇게 네. 줄었는데,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109%, 120%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2배씩 성장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도 그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장화 트렌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좋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걱정이 다른 전방 산업에 비해서 가장 적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시장의 또 업황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전장화 트렌드를 미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은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이 상황이 또 단기간에 어떻게 펼쳐질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동차 시장에 대한 좀 상황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 2월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줄었어요. 네. 줄었는데 3월 달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산업생산지표가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 이 생산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쪽에서도 어느 정도 부품 수급이라든지 부품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으로 쌓아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장화 트렌드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존에 이제 수익성이 좋은 SUV 같은 경우도 라인이 멈춘 상황에서 네. 이제 뭐 GM 같은 업체들은 우리는 뭐 SUV 라인을 멈추긴 했지만 그대로 이제 전기차는 뽑아낼 거다라는 그런 트렌드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두겠다라고 여러 차례 좀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히 이게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요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적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을 때 가장 단단하게 버텨내고 있는 것들이 이런 아날로그 업체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아날로그 업체들 가운데서도 이제 NXP 반도체에 주목해보자 이런 얘기신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도 사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나온 지도 좀 오래됐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기업도 이제는 조금씩 친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 맞습니다. 그렇게 모자라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최근에 시장에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쇼티지 때문에 가격 인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업체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NXP를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단기적으로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가 생각보다 가격 인상폭이 높지 않다. 네. 그러니까 원가 인상폭은 충분히 반영을 하는 걸 알겠는데 왜 그보다 더 받질 못하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촬영용 반도체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이럴 때 좀 더 그렇죠. 가격도 팍팍 네. 올리고 이러면은 좋겠다라는 게 또 주주들의 생각이고 시장의 또 기대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실 네. 이거 가격을 막 더 많이 올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쇼티지가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장기적인 그런 가격 인상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금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싼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싼데 이제 이게 더 싸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영진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경영진 얘기를 같은 하고 경우는 있나요? 지금 뭐 내년에 사실 쇼티지가 완화된다. 그리고 뭐 하반기쯤 되면은 그래도 완전 해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의 기미가 보일 거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이제 올라온 캐파들이나 이게 반도체 캐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커버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쇼티지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완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잠깐 이렇게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확 땡기는 것보다는 네. 장기적으로 이 고객사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런 쇼티지가 해소가 됐을 때도 충분히 이런 장기 계약을 유지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물량을 가져가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모험을 하지 않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NXP 반도체 경영진들의 철학이고 지금까지 해오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행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시장에서는 이제 단가 인상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2024년에 이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소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거는 뭐 예단할 수 계속 있는 밀리고 있는 있으니까. 영역이 아니니까요. 근데 2024년에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쳤을 때 아직도 이 전장화 트렌드는 6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2030년까지 네. 이제 내연기관차가 슬금슬금 없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기업의 입장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이 시장에서 이제 먹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시장일수록 이 좀 모호해 보이지만은 경영진의 그 경영 능력, 경영 맞습니다. 철학을 보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뭐 워런 버핏도 굉장히 강조하는 네.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도 그러면 이 기업이 좀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어떤 뭐 향후 이 기업의 주식으로서의 그런 전망을 좀 놓고 봤을 때 네. 언제쯤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그러면 좀 모멘텀을 타면서 또 수혜도 아까 얘기했던 전장한 트렌드 성장의 수혜도 본격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사실 뭐 작년 하반기부터는 모멘텀을 받고 있었죠. 네. 받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얘네 이제 여기서 더 수익성이 올라갈 수 맞아요.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이제 하락을 했던 건데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장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뭐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 좀 담아놓고 좀 오래 묵혀둘 만한 종목 중에 뭐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훨씬 더 대형 업체들의 인수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또 네. 주가가 튀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런 삼성전자도 부분, 네, 여러 그렇죠. 차례 인수를 그렇죠. 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네. 근데 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한 번씩 튀어줄 때 좀 재미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뭐 어떻게 보면 메리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주식으로서의 매력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사실 그러니까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참 많이 힘들었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쇼티지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19년 3분기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이제 적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아마 그래도 주주환원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쏠리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매력적인 주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기차 침투율이 10%가 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 트렌드 수혜, 뭐 성장 이런 거 얘기한 지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 성장성에 한번 배팅을 해보자 이런 주제로 NX 반도체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9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10분의 주식 레고.